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자, 이 택지 중에 어떤 택지는 건물이 들어가 있고 어떤 택지는 건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들어간 택지하고 안 들어간 택지. 자, 이런 택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건물이 들어갔으면 이미 건물이 들어갈 만큼 여러 가지 포장되어 있죠. 근데 건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다? 아주 원시 상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옷도 안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땅을 우린 나지다라고 합니다. 옷 벗을 나자. 옷을 다 벗고 있다. 그래서 나지.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은 부지 중에서 건물부지다. 그래서 건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쫙 들어가 있으면 뭐 건부지, 건물이 없이 텅 비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한다? 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지를 보고 나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대지나 나지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건부지 중에서 자, 이만한 땅이 있다. 이만한 땅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률상 이 땅에다가 100% 이 땅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사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이만큼밖에 못 짓습니다. 나머지는 빈 땅을 놔둬야 돼요. 자, 이런 건물이 들어온 나머지 빈 땅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걸 보고 우린 뭐라고 하냐면 공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동네 빈 땅이 있으면 그걸 공지 그러죠? 아니에요. 건물이 들어오고 남은 땅을 보고 뭐라고 한다? 공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와 학문상 용어가 틀리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혼동되신 분들을 위해서 쓸 때는 공지라고 쓰지만 읽을 땐 제가 꽁지라고 읽으라고 내가 자꾸 그럽니다. 왜? 짜투리 남은 땅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보고 우리 나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지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나지는 현장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어요. 텅 비었는데, 자, 등기부에 보면 어떤 사건상, 사법상 제약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이 있어요. 자, 어느 쪽이 깨끗합니까? 사법상의 제약이 있으면 소위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거나 지상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 건 사법상의 제약이 따르거든요. 나중에 민법 보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민법 아직까지 안 배웠으니까, 물권법 안 배우니까 잘 모르는데 물권법 배우면 쉬운 얘기예요. 이런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땅, 그 다음에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이 있는데 어느 쪽이 깨끗하죠?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이 깨끗하죠. 이런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깨끗하다 그래서 갱지다라고 얘기해요. 갱지란 말은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깨끗한 종이를 보고 갱지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옛날 말이죠. 아주 깨끗한 땅이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사법상의 제약이 있는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 좀 질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질이 낮죠. 여러분들 질이 낮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저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질이 낮다 해서 이땐 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지와 갱지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 역시 반대 개념이다. 그 다음에 부지와 소지도 역시 반대 개념이다. 하지만 택지는 부지에 포함된 개념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용상태 분류의 가장 근본적인 분류 기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혼동되시는 게 뭐가 혼동되시냐면, 자, 갱지는 그럼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게 갱지다라고 했습니다. 갱지는 자, 사법상의 제약이 있다 없다? 사법상의 제약이 없다. 없는 게 갱지다. 그럼 이 갱지에 대해서 공법상의 제약도 없느냐? 여러분 공법에 배우면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서 이용규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이용규제 같은 공법상 제약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요, 3개 이상의 평균 3.7개의 공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땅이. 가장 대표적으로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우리나라 모든 땅은 자,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건 공법 교수님 얘기니까. 자, 이런 관리지역이죠.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4개 나왔는데 모든 땅이 이렇게 공법상의 제약은 있다라는 것들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나지 문제인데요. 나지는 뭐라고 부른다? 나대지다라고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대자를 붙여서. 근데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요,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봅니다. 건축법상의 대지. 건축법상의 대지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나지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택지의 개념입니다.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지 않거나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토지를 보고 우린 택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대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뭐냐면 지목에 보면 지목상 대가 있습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상 대란 말이 있는데 지목상 대란 말을 건축법에서는 대지다라고 합니다. 이거 용어를 통일했는데 그냥 쓰고 있는데 옛날에 요 지목상 대가 건축법상 대지고 요게 바로 이 개념으로서는 택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나지는 나대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은사님 가운데 저는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각각 다른 학교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게 좋다 그래서 따로 했는데 대학교 때 교수님, 은사님하고 대학원 때 은사님이 주장이 틀린 게 있는데 어떤 주장이냐면 갱지란 말하고 일본 용어에 그런 일본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갱지란 말하고 나지란 말을 동일어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갱지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나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린 거 아닙니다. 왜 갱지를 보고 나지라고 불러 틀리지 않느냐? 왜? 갱지는 뭐의 범위에 포함되니까? 나지의 범위에 포함되니까.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됐었는데 결국 갱지도 나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갱지에 대한 쭉 설명을 하면서 보기에는 갱지란 말이 없고 나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을 처리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를 구분할 때 뭐 가지고 따져야 된다? 도로 조건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이건 이제 건축과 관련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땅을 이용하려면 자연 상태 그대로 해서 농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임지로 이용할 수도 있죠. 보통 농지, 임지는 소지가 농지도 소재 범위에 포함되고 임지도 소재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 근데 이런 농지, 임지 상태에서의 부동산학에서는 이건 원시 상태의 땅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도로가 들어간다든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들, 이걸 보고 이제 개발된 땅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발된 땅이라는 것은 결국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 조건과 관련해서 자, 두 가지 나눠집니다. 하나는